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80세 이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활동하며 삶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립된 삶을 보내게 될까 걱정되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사망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바꿀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지금부터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똑같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80세 이후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을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관리 부족, 잘못된 식습관, 활동 부족, 고립감, 그리고 정신적 준비 부족이라는 이 5가지 이유는 단순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사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분들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팁을 얻어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 부족입니다. 김할머니는 올해 79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이 튼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병원을 가는 걸 무척 꺼려 하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기침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나이가 들면 이 정도는 원래 생기는 거야. 그냥 목이 좀 칼칼한 거겠지. 하지만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강한 권유로 병원을 찾은 김할머니는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폐렴까지 간 거예요? 그냥 감기 아니었나요? 김할머니는 의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폐렴은 노년기에 특히 위험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기에 치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치료를 받으며 김할머니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제가 이렇게까지 몸을 방치했던 건 큰 실수였어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사례는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점점 약해지고 병이 생겼을 때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방치할수록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병원 방문은 단순히 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김 할머니처럼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들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함께 예약하고 동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문제, 바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박 씨는 올해 74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바쁘게 일하며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습니다. 입맛이야. 어릴 때부터 귀든 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 난 짭짤한 멸치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을 재던 의사가
박 씨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습니다. 이대로 두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휴. 나이 들어서 혈압 높은 건 다들 있는 거라던데요. 몇 달 후 박 씨는 식사 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고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도 큰 위기를 넘겼지만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음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노년기의 건강을 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 씨는 퇴원 후 음식을 바꾸는데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먹던 음식을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야겠죠.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며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육 감소로 이어져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충분한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노년기에 필수적입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식단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또 하나의 문제, 활동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 부족입니다. 78세의 이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한가롭게 쉬면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 씨는 매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하루의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관절은 점점 굳어져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이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운동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움직여야 합니다. 근육과 관절을 유지하려면 하루 10분만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처음에는 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며 무관심했던 이 씨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만 걸어도 힘들었지만 점점 걷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운동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은 우울감과 불안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 씨처럼 작은 노력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신체 활동의 부족에서 벗어나 정서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김할머니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들, 이번 주말엔 오지 못하겠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할머니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김할머니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야. 친구도 다들 멀리 살거나 아프고 만날 사람이 없어.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와 심혈관 질환,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김할머니는 이웃과 함께하는 요가 수업에 참석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자주 보니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처럼 작은 노력이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 정신적 준비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1세의 정 씨는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고 가족들과도 자주 어울리며 밝게 지냈지만 최근에는 점점 자신감도 잃고 자주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딸이 정 씨를 찾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정 씨는 딸에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내가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힘들구나. 젊었을 때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즐길 걸. 그런 후회가 너무 많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 딸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저희랑 자주 이야기 좀 하세요. 저희도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신지 걱정했거든요. 정 씨는 딸의 위로에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너희한테 자꾸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니? 너희도 바쁘고 힘들 텐데. 나 혼자 잘 이겨내야지. 딸은 정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들한테 기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엄마도 저희가 힘들 때 항상 곁에 계셨잖아요. 저희도 엄마를 위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예전에 즐겁게 지내셨던 그 시간도 다 엄마가 잘 살아오신 증거예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또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딸의 말에 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자꾸 옛날에 얽매여서 현재를 잊고 있었나 보다. 그래도 앞으로 뭘 해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질까? 딸은 제안했습니다.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아침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가보세요. 거기 가면 엄마 또래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악도 들으면서 명상 같은 것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아침에 차분히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정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조금씩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으니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 짓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며칠 후 정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아침마다 나가보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 나 혼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볼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80세 이후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5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관리 부족, 잘못된 식습관, 활동 부족, 고립감, 그리고 정신적 준비 부족. 이 5가지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며 지금부터의 작은 변화가 노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을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도 활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움직이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의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준비를 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기도, 명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작은 결정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8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건강, 식습관, 활동, 관계, 정신 건강을 함께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과 사랑하는 분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